임마, 네가 어느 나라 사람인 줄은 모르겠지만 승객이 코스를 지시하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 아냐? 건방진 외국인 주제에 뭘 안다고 잘난 체하고 있어. 아니, 외국인이라는 것과 승객이 말한 코스를 따르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항변하고 싶었지만 참아야만 했다. 안녕하세요. 카치입니다. 내가 도쿄가 아니고 굳이 토쿄라고 쓰는 이유와 외국인, 특히 한국인들이 처음 일본어를 배울 때 생각하고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제가 처음에 일본어를 공부할 때나 일본어를 쓰고 살면서도 약간은 등한시했거나 대충 해왔던 것으로 인해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들을 제 경험으로부터 말씀드리려 합니다. 혹시 일본어를 공부하고 계시다면 꼭 도움이 되실 이야기일 테니 끝까지 들어봐 주십시오. 한국에는 외국어 표기법이 있는데 일정한 법칙을 정해놓고 있어서 외국어의 발음이 이상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쓰나미를 외국어 표기법에 따라 쓰나미라고 하는데 쓰나미가 그대로 일본어인 줄 알고 일본에서 쓰나미라고 말하면 일본인들은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쓰나미와 쓰나미는 확실하게 발음이 틀리지요? 일본인들이 맥도널드의 일본어인 마쿠로나르도를 영어인 줄 알고 통할 거라 생각해 미국에 가서 그렇게 발음했는데 미국인들이 못 알아듣더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도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쿄와 토쿄는 발음이 틀립니다. 도와 토는 엄연히 다른 발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어 표기법에 따르지 않고 일본어에 가까운 발음을 표현한 토쿄라고 표기한 것입니다. 영어에서도 F와 P의 발음 차이가 있어 정확하게 발음하지 않으면 잘 못 알아듣듯이 한국인들이 도쿄라고 하면 일본인들은 미묘한 차이를 느낍니다. 그러므로 일본에서 살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 되거나 아니면 정확한 일본어를 구사하지 않아서 무시당하거나 또는 얕잡혀 보이고 싶지 않다면 제대로 된 일본어 표현과 그리고 발음과 억양만은 의식적으로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외국인인 줄 모르는 상황에서 대화 중에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경우도 생기고 오해가 생기거나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에서 일을 하게 되면 정확한 일본어는 본인의 존재감을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발음이 어눌하거나 표현을 잘 못한다면 얕잡아 보거나 별일 아닌 것 가지고도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 택시의 운전수를 할 때에 무시당한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택시 경력도 3년쯤 되어 일도 많이 익숙해져 있었고 자신감이 좀 붙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아키하바라에서 초저녁에 40대의 남자 승객을 태웠다. 목적지는 몬젠나카죠. 그날 있었던 일은 꽤 충격이었기에 지금도 잊지 않고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어서 오세요. 어디까지 가십니까? 몬젠나카죠요. 코스는 어떻게 갈까요? 그 승객은 목적지까지 꽤 멀리 돌아가는 코스를 지시했다. 그래서 손님이 지시하신 길은 꽤 멀리 돌아가는 길이니 목적지까지 더 짧은 길이 있어요. 라고 설명하며 더 짧게 갈 수 있는 코스를 제안했다. 그러자 그렇군요. 그럼 제안하신 그 길로 가주세요. 라고 공손히 말했다. 그리고 내가 제시한 길로 가면서 기분 좋게 대화도 나누었는데 그 손님은 전에 어떤 택시 운전수가 알려줘서 아까 이야기한 코스가 최단거리라고 알고 항상 그 코스로 갔었는데 더 짧은 길을 알려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했었다. 나는 칭찬을 받으니 기분이 좋아서 그 승객과는 꽤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다. 동일본 대지진이 있고 나서 얼마 후였기에 주로 그 화제로 대화를 했던 것 같다. 그렇게 가고 있었는데 그 승객이 갑자기 말이 없어지더니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대뜸 야, 임마. 네가 어느 나라 사람인 줄은 모르겠지만 승객이 코스를 지시하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 아냐. 건방진 외국인 주제에 뭘 안다고 잘난 체하고 있어. 라며 화를 내는 것이었다. 순간 당혹스러웠다. 좀 전까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왔었고 길도 안 막혀서 순조롭게 목적지에 가까워질 무렵이었는데 이 승객이 왜 갑자기 그것도 최단거리로 가고 있어 요금도 적게 나왔을 거였기에 그를 화나게 만든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황당했지만 그렇게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 목적지에 도착했고 실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했지만 아무 말 없이 화난 표정으로 그 승객은 내렸다. 내려주고서
왜 화가 났을까 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택시 영업과의 관계에서는 문제가 없었기에 그 이유를 알 길이 없었다. 일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와 선배에게 그 일을 이야기했더니 아마도 자존심이 상해서 화를 낸 것일 거라면서 그럴 경우 잘난 척하지 말고 효율적인 것도 알려주려 하지도 말고 승객이 하자는 대로 가자는 대로 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는 말을 듣고 접객의 어려움과 함께 새롭게 느낀 점도 있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속이 상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아마도 긴 대화 속에서 내 일본어 발음에서 내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코스 제한이 내가 잘난 척한 것으로 보여 외국인인 내가 길을 제대로 알려준 것에 대해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았다. 하차는 외국인한테 고맙다고 했던 것이 화가 났던 걸까? 내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서는 나를 앗잡아 보았고 그래서 화를 내며 무시를 한 것 같았다. 그 일로 인해 택시 운전수를 하기 전까지 내 일본어는 어느 정도였는지를 돌아봤다. 한국에서 대학 시절 제2 외국어 하나 더 공부한다는 셈치고 당시 서울에서는 일본어를 가르치는 수준이 최고라고 인정받고 있던 모교 부설 어학원에서 비쌌지만 재학생 할인도 받았으니까 내친 김에 1년 6개월 수강하며 마지막 과정까지 마쳤으므로 일본어 전공자는 아니었지만 일본어 회화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모르는 것도 많았고 미숙하기도 했었지만 당시 대학에 유학 온 제1교포들이나 일본인들과도 큰 불편 없이 일본어로 대화를 했던 편이었다. 그리고 일본에 유학 와서도 들어간 대학교에는 별과로 개설된 일본어 과정이 있어 대학원을 다니면서 1년 동안 그 과정도 병행하여 수강을 했었다. 대학원에서 공부를 마친 후 바로 여러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었고 대학 강사를 그만두고 회사를 차렸을 때도 그리고 여러 곳에서 위탁받은 컨설팅 일을 할 때에도 항상 가르치는 위치에서 지냈었기에 내 일본어 실력에 대해서 누구에게 크게 지적받거나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사실은 지적하고 싶은 사람도 있었지만 내가 지적받을 입장에 놓여보지 않았기 때문에 느끼지 못했는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그렇게 20년 가까이를 일본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지냈고 주변의 일본인들도 내 일본어를 많이 칭찬해 주었으므로 꽤 잘한다고 생각하고 살았다. 택시 회사에 들어갔을 때에도 관리자를 빼고는 내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아는 동료들이 없었는데 나중에 친해지고 나니까 하는 말이 가끔 억양이 이상해서 어디 먼 지방에서 온 줄 알았다고 했던 동료가 있었다. 즉 억양이 도쿄 사람은 아닌 것 같았으나 외국인인 줄은 몰랐었다고 하는 정도의 일본어이었기에 승객과의 예에서 보았던 화를 내며 내린 그 승객은 내가 외국인이었던 것을 몇 분 동안의 대화에서 알았다는 것이었으니 결국 내 일본어 실력이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었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진짜 내 일본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할 말이 없었는지 다른 것도 아닌 외국인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에게 화를 내며 공격을 했다는 것은 내 마음에 상처로 남게 되었다.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어른이 되어 배운 외국어는 완벽할 수가 없음을 느낄 수 있었고 그 일로 인해 내 일본어 실력에 대해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 더 노력해서 외국인 티 안 나게 더 일본인처럼 말하려고 애써왔기에 지금은 더 나아졌지만 내가 지금까지의 갑이 아닌 을의 입장이 되었다는 서글픈 현실도 알게 되었던 것 같다. 하지만 네이티브가 아니므로 전부가 완벽할 수는 없기에 괜히 말 많이 해서 승객에게 트집 잡힐 어떤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껏 긴 대화는 가급적 피하는 편이다. 이상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일본어를 배울 때 가볍게 생각하는 것들에 의해 우습게 보일 일이 없음에도 괜히 얕잡혀 보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현재 일본어를 배우고 있거나 어느 정도 일본어가 능숙하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일본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양인들은 우선 겉모습이 다르기에 처음부터 외국인이니까라는 인식을 하고 또 선입관을 가지므로 조금 틀리더라도 이해하고 대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양인에게는 관대하기까지 하지요. 그러한 서양인들과 다르게 한국인과 중국인의 경우는 겉모습으로는 일본인과 거의 구분이 안 돼요. 외국인인 줄 모르고 그냥 대화를 하다가 미묘하게 발음이 틀리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어는 일본어와 비슷한 표현도 많고 한자 발음도 비슷하니 대충 맞겠지 하고 쓰는 경우도 있고 단어도 직역해서 말하면 뜻은 통하겠지만 일본어로는 전혀 생소한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어로 우왕좌왕이 일본에서는 좌왕우왕이며 동문서답은 문동답서입니다. 또 남녀노소라는 말은 노소남녀라고 합니다. 이렇듯 뜻은 같지만 확실하게 표기가 다른 말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다르게 한국의 대장부는 일본에서는 뜻도 다른 괜찮다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한자와 비슷하게 발음하는 한자도 있지만 전혀 다르게 발음하는 한자도 있고 또 한국과 달리 같은 한자라도 여러 가지 발음으로 읽히는 한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충 익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본어와 한국어는 어순이 같아 단어만 외워서 붙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다른 외국어보다 배우기 쉬우며 또 한자에서 온 단어들은 발음도 비슷한 것이 많아 단어 외우기도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다른 외국어보다 처음에 배울 때 쉽다고 생각하고 또 배우기 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충 배우고서 쉽게 생각하고 쓰다 보면 고쳐지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발음입니다. 한국인 중 일본어를 대충 배운 사람은 일본에서 몇십 년을 살아도 못 고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여행 와서 간단한 회화를 하거나 일본인들 속에서 그들과 경쟁하며 살 것이 아니라면 완벽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같이 생활하고 경쟁하거나 저처럼 을의 입장에서 응대해야 하는 경우가 된다면 흠잡힐 수도 있는 어눌한 발음이나 표현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말했던 타금이 붙고 안 붙고에 따른 발음 차이를 구분해내는 청취력도 키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킨과 긴의 발음 차이를 구분해서 듣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또 자와 자 또한 구별해서 듣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어 문법에서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잘 안 고쳐지는 것이 한국어에는 많이 없는 사역과 수동 표현이지요. 이것은 영어에서도 고생하는 부분이니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일본에 오래 살면서 비즈니스를 한다면 존중체 표현을 익히는 것도 필요하고 또는 역사 속에서 유래된 어려운 표현들이 대화에서 인용되면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는 것들도 생기는데 그런 것들은 바로바로 찾아서 익혀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회화라는 것이 특정 시대의 유행어나 네이티브는 유치원에서 이미 배웠을 단어나 어릴 적 경험에서 인용되는 말 등은 성인이 되어서 일본에 온 외국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거나 생소한 것들도 많습니다. 물론 외국인이니까 라고 생각하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문이 생기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인터넷에서 찾아보거나 아니면 주변의 일본인들에게 물어서라도 이해하고 지식을 넓혀나가야만 합니다. 회화에서 잘 쓰이지는 않지만 꽃 이름이나 곤충 이름, 새나 생선 이름도 그렇고 역사적인 사건이나 배경, 또 각 시대에 따라 다른 유행에서 나온 말들도 그렇습니다. 그냥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일본어가 다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탐구심과 의문을 갖고 계속 공부해야만 네이티브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에게 흠잡히거나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배우기 쉽고 많은 것이 비슷한 일본어지만 외국어이기에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팁으로 한국인의 발음에 대해 뭐라고 하는 일본인이 있다면 그 일본인에게 너희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인들은 니은, 미음, 미응의 세 가지 발음을 전혀 구분하지 못합니다.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산, 삼, 상의 세 가지 발음을 해보시면 일본인들은 구별하지 못하고 전부 하나의 소리로 들린다고 할 것입니다. 한국어가 발음의 구분에서는 일본어보다 더 세분화되어 있고 듣는 귀도 더 발달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타금을 듣고도 못 알아듣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의 한계를 이해한다면 조금 더 나아지겠지요. 하지만 그 외국어를 모른다면 각자 자기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고 저와 같이 일본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라면 좀 더 일본어가 완벽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저는 도쿄가 아니고 토쿄로, 쓰나미가 아니고 츠나미로 말하는 연습을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드라마도 많이 보고 뉴스도 많이 듣고 일본인과의 대화도 많이 해야겠지요. 이상으로 오늘 제가 이야기한 일본어에서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들은 제가 일본어를 익히면서 등한시하거나 대충 했는지도 몰랐기에 오랫동안 살면서도 고쳐지지 않았던 점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택시나 어떤 서비스 영업일을 하는 분들께 한 말씀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승객과의 예에서처럼 더 좋은 것을 권하는 것이
최선의 서비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고객 만족은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추천한 길이 가깝긴 하지만 그 길로 가다가 예상외로 막히거나 문제가 생겨 늦어지거나 했을 경우 본인이 권했다는 것 때문에 늦어진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일본의 서비스업에서는 항상 어떤 책임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야만 한다는 신중함도 필요하며 주제넘게 친절한 것이 독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택시를 하면서 느낀 점이기도 하기에 이 이야기는 또 다른 예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